귀양 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이 흔하게 알고 있지만 단종은 어떤 왕이었나? 어떤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을까? 그때 어몽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용희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감동과 여운이 진하게 남으셨으면 너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해준 배우도 워낙 유명하지만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아이돌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배우 영화의 배우가 되게 되면은 배우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게 되는 거고 더 유명한 건 또 장항준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 감독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안진용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도상으로는 1000만 관객이 좀 유력한 것 같은데 오늘은 90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난달 4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하루에 80일만입니다. 개봉한 지 4주째 접어드는 영화가 이 정도의 관객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볼 경쟁작이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900만 관객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라면은 이르면은 이번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이면 1000만 영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2년 만에 1000만 영화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14년 만에 1000만 영화 실종이 됐었는데 직전 1000만 영화는 범죄도시 4였습니다. 그 작품 이후 2년 만에 새롭게 1000만 영화가 또 탄생하면서 한국 영화 시장에 다시금 이렇게 단비를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사전에 좀 여쭤봤더니 여기 계신 패널분들 중에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 성치훈 부대변인도 영화를 보셨다고 해요. 네.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사실 스포일러는 하시면 안 네. 됩니다. 예. 사실 2번이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해진 씨가 할 수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웃음거리 그리고 박지훈 배우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눈물.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나오게 됩니다. 2번 갔을 때 다 그 극장에 다른 분들이 다 웃다가 마지막쯤 되면 다 훌쩍훌쩍하면서 울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장항준 감독이 그 개그 요소를 중간중간 넣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유해진 배우가 정말 200%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흥행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전 2번 보면서 똑같이 재밌고 똑같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개그맨이나 방송인 아니야 하실 만한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지난 1월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1000만 관객이 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안 될 줄 알고 공약을 내건 것 같아요.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하고 귀화해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곧 1000만 관객이 돌파할 것 같다 보니까 이 1000만 공약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주워 담을 거냐 이런 우스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이 장항준 감독의 1000만 공약에 대한 왈가왈부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배우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그 감독도 그렇고 개봉 전에 1000만 공약을 딱 하고 그게 진짜 달성이 되면 다들 지키거든요. 뭐 비키니를 입고 내가 방송하겠다라는 것도 모 배우는 지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항준 감독의 경우에는 기화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요트도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이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워 담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아마도 100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잖아요. 영화계에서 요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던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또 재미난 표현으로 저 공약들을 잘 주워 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항준 감독은 유명 드라마 작가죠.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4인용 식탁에 출연해서 과거 일화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못 살았던 때는 결혼해서 독립한다. 셋이 꽐라되게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그 미키라고 요크셔 테리어가 있었는데 미키가 우기를 문 거야. 강아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소리 빽지는 거야. 야! 나는 또 그 상황에서 야 오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얘를 보고 있더라고. 은희가 따질 때는 거야.
장항준 감독은 방송에서 와이프인 김은희 작가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4인용 식탁에서도 아내와의 일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다들 와이프 덕에 그냥 호강하는 남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웃으면서 받아 넘긴 적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 앞에서 좀 그래도 목에 힘을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분이 와카남이라 불렀습니다.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라고 예. 해서 이 김은희 작가의 카드를 쓰고 다닌다는 얘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아내를 위해서 카드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천만 감독에 등극하면 여러 장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 작품 사실 장항준 감독이 사극 연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가 김은희 작가가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감독 활동을 좀 적게 할 때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장항준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술자리를 가도 항상 집에 갈 때 되면 2만 원만 5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챙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으로 살 것인가 장항준 감독으로 살 것인가. 이때 장항준 감독이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 감독으로서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고뇌가 많고 고충이 클 것 같은데 장항준 감독은 인생을 정말 즐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장항준 감독이 이제 천만 감독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되면은 그야말로 장항준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